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의 예전 사진인데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과테말라에서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부톤도 굉장히 어둡고 잡티 같은 색소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 3톤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미 잡티 같은 색소도 거의 없고요. 어때요? 오늘은 14년간 미백 관리를 한 의사로 저의 모든 미백 비밀, 그리고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백의 진심인 의사 김태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전후 사진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미백 관리했습니다. 제가 피부 미용 의사다 보니 사실 남들보다는 피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얼굴을 빠르게 하얗게 만드는 방법 또한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정말 3개월 만에 두톤은 밝아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미 잡티도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들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백을 이해하려면 멜라닌 색소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멜라닌 색소는 피부의 표피와 진피 사이에 존재하고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등 모든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미백을 위해선 멜라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막거나 생성된 멜라닌을 잘 분해해서 없애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미백의 핵심 원리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멜라닌이 피부 표피로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빠른 각질 탈락을 통해 멜라닌을 피부 밖으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연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멜라닌 생성 요소인 티로시나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4개를 반드시 다 동시에 해야 3개월 안에 두톤 밝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술의 도움을 받는 방법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가장 권하는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흔히 비타민 B3로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들어간 5에서 10% 농도의 앰플이나 세럼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건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이 각질세포까지 전달되지 않게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멜라닌은 생성되지만 이게 표피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즉, 말씀드린 첫 번째, 멜라닌이 피부 표피로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백 효과가 큰 편이죠.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효과뿐 아니라 주름 개선 기능도 식약처에서 인증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백뿐만 아니라 피부결, 탄력까지 동시에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 레티놀, 비타민 A계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미백 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레티놀은 피부의 각질을 탈락시켜 피부를 재생시키는 원리로 미백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백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레티놀을 피부결 개선과 모공 여드름 관리에 아주 뛰어난 성분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각질이 탈락하면서 새살이 올라오고 피부결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레티놀 하면 깐달걀 피부 이런 키워드로 자주 따라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비타민 A는 각질을 탈락시킬 뿐만 아니라 피지 분비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에는 붉어짐, 따가움 같은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민감성 피부시라면 꼭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닌은 사실 피부 보호물질인 만큼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더 진해질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레티노산이라는 처방용 비타민 A 연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레티놀 계열 화장품보다는 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가 넘치고 화농성 여드름이 많은 분들, 강한 미백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레티놀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랑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사실 취향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색소만 고민이신 분들은 B3 먼저 써보시는 게 좋고 모공이나 다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A를 먼저 쓰시는 게 좋은데 다만 둘 다 좀 자극감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게 나한테 안 맞는지 모르실 수가 있어서 동시에 시작하시는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2개를 바르고 약간 좀 따가움이 느껴진다거나 하면 보습크림이나 이런 걸 바르면 될까요? 맞아요. 보습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너무 많이 심하신 경우에는 양을 약간 줄여보시거나 국소적으로 시작해보시거나 텀을 좀 늘려보시거나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쓰이는 성분이 비타민 C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강해서 티로시나제의 작용을 막고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줍니다. 다만 비타민 C는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쌓이는 성분이라서 단기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 2년 이상은 꾸준히 섭취하거나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들 비타민 C 영양제나 화장품 책상 위에 하나씩은 있으시죠? 레모나 이런 거는 먹어도 되나요? 그 레모나를 제가 성분을 비교해 본 적이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영양제로 나오는 게 조금 더 고용량일 것 같기는 해서 한번 용량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술입니다. 미백 시술 중 가장 대표적인 건 피코토닝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연하게 만드는데 거의 부동의 원탑인데요. 한 달에 2-3번 토닝을 받으시면 정말 뽀얀 얼굴로 바뀝니다. 피부톤을 결정하고 기미 잡티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는 표피층에도 많지만 피부 진피층에도 아주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기능성 화장품은 진피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품만으로 미백을 다 잡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거죠. 반면 피코 레이저는 진피층 색소까지 피코층 단위로 미세하게 부셔버리는데요. 이렇게 피코 레이저가 색소를 잘게 쪼개게 되면 대식세포가 나타나서 꼭꼭 씹어먹고 림프선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백뿐만 아니라 피부 속 기미, 잡티 등 색소 질환 치료에도 함께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연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따라서 정말 빠르게 미백을 잡으려면 피코토닝이 1순위입니다. 색소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토닝을 에너지를 올린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색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기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세게 하면 반발하면서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미가 아닌 다른 잡티인 경우에는 조금 더 조사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즘같이 자외선 세고 이럴 때는 줄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피코토닝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받는데요. 해외나 여름 휴가철에 있을 때는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피부톤을 밝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라라필 같은 필링 시술인데요. 라라필을 받게 되면 항염과 보습 효과는 물론 박피작용을 통해 표피층에 쌓인 멜라닌 색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박피를 하면서 표피층 멜라닌 색소가 함께 딸려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두 번째 각질 탈락을 통해 멜라닌을 피부 바깥으로 배출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리인 거죠. 그래서 미백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난 피부톤이 너무 어두운데 좀 더 각질을 많이 벗겨주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세게 벗겨내면 자극감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벗겨진 다음에 색소 침착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후관리가 안 돼서 트러블이 나거나 이러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부지 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이지만 수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라라필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미백과 함께 피지선 자극도 줄이고 수분도 채워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종종 관리사 선생님들께 부탁드려서 받고 있습니다. 레티놀이랑 라라필이 둘 다 멜라닌 탈락 원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각질을 어쨌든 탈락시켜서 멜라닌을 내보낸다 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발라 놓으면은 턴오버 속도를 늘리고 해서 스스로 탈락하게 만드는 거고, 라라필은 조금 더 물리적인 힘도 같이 가해서 탈락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둘을 동시에 받으면 피부가 턴오버 되기 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톤 같은 경우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피코토닝, 라라필 이 4개를 다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몇 개만 받는 게 좋을까요? 일단 라라필하고 피코토닝은 동시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서 라라필로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토닝을 들어가는 거 권장해드리고 있고, 시술 당일에는 조금 자극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B3나 레티놀뿐만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한 3일차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크림 같은 거 써보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조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요즘 피로회복으로 많이들 받으시는 글루타치온 정맥주사도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너뷰티 같은 느낌이죠. 흔히 병원에서 미백주사, 배곡주사로 불리는 주사들인데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검잖아요. 이 주사들은 간 기능 개선에도 좋고 피부 미백에도 좋습니다. 간을 회복시켜주며 멜라닌 억제 작용으로 미백도 살려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좀 간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런 간상이 따로 있을까요? 근데 진짜 있기는 하거든요. 얼굴 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낯빛이 어둡다 이런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급격히 미백을 개선시켜야 한다면 피코토닝을 받고 글루타치온 주사도 받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보조 방법이고 주기적으로 받아야만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밝아진다기보다는 차근차근 밝아지는 느낌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톤을 받게 하면 다음에 보통 뭘 원하실까요? 두 가지예요. 토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색소도 일종의 장벽이거든요. 깨지다 보니까 수분이 날아가면서 건조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분크림 평소보다 잘 바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무래도 그런 크림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건조함을 호소를 하시면 스킨 부스터 쪽으로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피부가 각질층이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피부를 짱짱하게 해줄 수 있는 콜라겐 생성하는 시술, 덴서티라든지 주베룩 스킨 같은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만 잘 기억하고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피부가 훨씬 하얘질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꾸준한 일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술도 매주 받고 있습니다. 저희 14년 미백관리법을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진료실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맞춤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닥터 닭갈비 김태은이었습니다.